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조합은 처음 시도해 그렇죠. 봅니다. 두 네네. 분께서는 처음 만나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저희도 네. 이렇게 스포츠 기자분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 뭔가 좀 저는 현장에 나가서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음. 궁금한 것도 많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여쭤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네요. 그 사실 그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두 분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네. 일하는 그 구역은 이제 방송 구역, 브로드캐스팅 구역이라 그러고 네. 기자분들이 가시는 구역도 미디어 구역이라서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기장 안에 있어도 실제로 만나는 구역이 또 다르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스포츠 PD 분은 거의 한 3번째로 뵙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전에 거의 못 뵙고 예. 많이 뵀네요. 두 명이나 아, 뵀어요. 많이 네, 세 번째가 정 PD라니 보기 별로 없는. 네. 세 번째 만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좀 어렵게 만난 두 분이잖아요. 네네. 서로가 좀 궁금하셨던 거 한 가지씩만 질문해 볼까요? 간략하게. 저는 네.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없어요. 네. 다 카메라 너머로 만나기 때문에 선수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선수들의 생각이 깊은 선수라든가 굉장히 좀 이 선수는 되게 그냥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바르구나. 그런 인상 깊었던 선수가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 예, 제가 네네.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기로는 교수님이다, 이 네, 명언이다, 그런 선수들. 적어놔야 된다 네.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기억이 나면 아무래도 좀 추신수 선수나 아 진짜요? 네, 이제 어떤 생활 면에서도 이러이러한 점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긴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냥 다른 직종 일반 사람들에게도 좀 충분히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자리에 살아계신 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남다른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혜진 기자는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네. 저희 기자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현장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서로 또 정보도 나누고 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눈단 말이죠. 네네. 네, PD 분들도 약간 그 같은 업종에 있는 타 매체 분들과 네. 좀 많은 교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PD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닌데 간혹 이제 그 영상적으로 뭐 외국에 있는 어느 방송사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더라 하면서 최근에 트렌드는 어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혹 가면서 이제 교류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기자들처럼 이렇게 정보의 최신성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분야는 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부분은 좀 덜 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직종에 따라서 이게 좀 나뉘네요. 네네. 그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점이 된 기자와 또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점이 되는 PD가 그렇죠. 이렇게 만나니까 또 이런 점들이 다르구나 하는 걸 네네. 깨닫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정 PD는 요즘 야구 잡서를 하시기도 하지만 네. 그 야구계 소식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뉴스는 뭐예요? 사실 외국인 선수 계약이 좀 관심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번 시즌만큼 이렇게 다 바꾸는 그런 팀들이 많은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FA의 이동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제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이루어져가지고 네.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아침에 눈 뜨면 또 이제 누가 이적을 했고 누가 그렇죠. 새로 영입했고 그런 걸 이제 찾아봤고 최근에는 역시 이제 그 WBC 선발 명단만 보면서 어느 팀에서 누가 뽑혔고 그걸 보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야구계 뉴스는 WBC 소식이 가장 많죠. 그렇죠. 원래 또 이 기간이 야구 기자에게는 약간 보릿고개라고 해서 아. 좀 뉴스거리가 좀 적은 시기인데 네. 그 때마침 딱 WBC가 있어서 여기에 좀 많은 포커스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군요. 한국뿐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등도 다 준비 모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WBC 중계를 생각하면은 이제 과연 이번에 지상파에서 볼 수 있을까? 이 네네.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정 PD가 잘 알고 있죠. 예,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가 중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최종 조율 중이고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그 긴 30페이지 넘는 가까이 되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네. 번역도 하고 하면서 눈이 좀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지상파 3사가에서 다 WBC 중계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좀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열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도 네. 많은 사람이 보고 기사가 또 많이 나야 또 힘을 얻어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WBC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WBC 최종 명단을 발표했죠.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러니까 WBC 국가대표 엔트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35명으로 구성된 예비 명단을 먼저 공개할까 하다가 네. 아니다. 일찍 최종 명단을 꾸리고 이게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해외파는 이 피츠버크 최지만 선수를 비롯해 샌디에이고 김하성 그리고 한국계 선수인 세인트루이스의 이 토미 에드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안우진 선수는 이 학폭 논란에 휩싸인 여파로 승선이 최종 불발됐습니다. 정현호 PD가 보기에 이번 대표팀 선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전까지 WBC를 감안했을 때 보더라도 타선만큼은 굉장히 역대 최강일 정도가 아닐까. 메이저리그 3명이 모두 타자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확실한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 그렇다면 과연 이번 WBC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국제대회 때마다 이 미들맨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베이징 올림픽 때 윤성민 선수도 그랬고 지난 2009년에 정현욱 선수가 그랬듯이 이번에 과연 이 미들맨 역할을 누가 잘해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별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 쪽을 볼까요? 네, 일단 명단을 한번 쫙 불러드리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LG 고우석, 김윤식, 정우영 선수, KT 소영준, 고영표 선수, 네. NC 이용찬, 구창모 선수, 삼성 원태인 선수, 롯데 김원중, 박세웅 선수, 두산 곽빈, 정철원 선수, SSG 김광현, 기아 양현종, 이일희 선수가 승선을 했습니다. 총 15명이고요. 네. 이 중에 우완이 8명, 사이드암이 2명, 또 좌완이 5명입니다. 구단별로 보자면 LG가 가장 많고요. 또 이제 이 대표팀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SSG 김광현 선수와 기아 양현종 선수는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젊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2000년대생만 하더라도 4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LG의 김윤식 선수, KT 소영준 선수, 삼성 원태인 선수, 기아 이일희 선수인데요. 이 중 가장 어린 선수는 이일희 선수로 2002년 6월 16일생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15명을 한 군데 모아다 보니까 아까 이제 타선이 역대 최강이라고 했는데 투수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 일단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네. 굉장히 그 선배로서 리더 역할을 좀 잘 해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도쿄올림픽에서 돋보였던 고영표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번 WBC에서 얼마나 잘 검증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두산의 두 이제 영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곽빈과 정철원 선수가 과연 대표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사실 처음에 코칭 스태프랑 기술위원회가 네. 아예 젊은 선수들만으로 이제 구성된 방안을 고려했다고 해요. 아하. 그렇지만 성적을 아예 또 신경 안 쓸 수는 없다라고 해서 경험 많은 이 김광현, 양현종 선수를 다시 좀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활용 방안은 예전보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 두 선수가 무조건 선발로 나선다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 두 베테랑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가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우진 선수의 선발 문제가 좀 관심사였는데 끝까지 그 학폭 논란을 무시하고 대표 선수로 선발하기에는 무리가 컸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우진 선수의 발탁 여부가 사실 국내뿐 아니라 뭐 일본 등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우진 선수는 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이 대한야구 소프트볼 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국가대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 네. WBC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주관하는 대회라 출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고 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범현 기술위원장은 이 안우진 선수 선발 여부와 관련해서 기량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가대표의 상징성 또 책임감, 자긍심을 고려했다 이렇게 좀 돌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이 안우진 선수가 과거에 그렇게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오히려 좀 독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납작 했습니다. 엎드렸어야 네. 하지 않나라는 뭐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네. 안우진 선수가 지난 시즌 거의 뭐 국내 최고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골든글러브 수상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해서 스타일상
굉장히 빠른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잘 먹히는 스타일이다. 과연 이런 선수를 뽑지 않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연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일단은 국가대표의 무게가 이런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한 뭐 이번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WBC 투수진 전력 네. 기존의 우리 대표팀의 전력과 비교했을 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하다 약하다.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WBC를 앞두고 이제 위기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좀 투수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리그에서 가장 강한 투수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에이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과거 오승환 선수처럼 무조건 나갔을 때 믿고 1이닝 이상을 맡아줄 선수가 있느냐 네. 여기에도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미국이나 일본이 좀 드림팀이에요. 메이저 리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또 비교가 되는 또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김광현이나 양현종 선수들도 어렸을 때 이 국제 그렇죠. 대회에서 실력을 발휘하면서 좀 굉장한 상승 곡선을 그렸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어떤 깜짝 스타가 발굴해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뭐 국내 최고의 투수진 라인업 맞다. 하지만 확실한 한 방은 약간 모르겠다. 네. 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분 관점에서 이 선수는 발탁이 되지 못하기 좀 아쉽다 하는 선수 한 선수만 대볼까요? 저는 KT 엄상백 선수가 좀 생각이 났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패스트볼이 이제 국제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네. 엄상백 선수 원래 그렇게 제구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 조금 더 환골탈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확 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강철 감독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저는 기아 정혜영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일단 2시즌 연속 30세이브 고지를 밟았고요. 또 리그 최연소 50세이브 기록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게다가 2001년생이에요. 나이가 네. 어리잖아. 이 대표팀의 방향성과도 어느 정도 좀 일치를 하는데 사실 기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번에 발탁된 롯데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세이브예요. 좀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 정혜영 선수가 아닌 김원중 선수를 택한 데에는 뭐 실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유형을 따졌을 때 이번 대표팀은 좀 전문 불펜 투수들의 비중이 좀 적거든요. 대신에 이제 각이 큰 포크볼이나 이제 커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골을 좀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강철 감독이 국가대표팀 마운드는 보직을 파괴하는 기용으로 대회에 임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WBC에서 보직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원래 국제 대회라는 거는 네. 뭐 선발 마무리 이런 게 정해진 보직이 없기도 하고 투구수 제한이라는 또 이제 특이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도 다음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불펜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불펜 투수가 스타터 혹은 이제 목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벤치의 전략이 또 굉장히 네. 중요한 그렇죠.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적재적소에 어떤 카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국제 대회에서는 뭐 투수들을 잘 리드해줄 포수도 중요합니다. 이강철 감독이 선택한 포수는 양의지와 이지영 선수예요. 네, 주전 포수는 뭐 일찌감치 양의지 선수로 사실상 결정이 된 상태였고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 지점은 누가 뒤를 바칠 네, 것이냐라는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름을 올렸던 이들을 떠올려 보면 뭐 삼성 강민호, 김태군, SSG 이재원, NC 박세영 선수 등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키움 이지영 선수가 승선을 했습니다. 생애 첫 성인 국가대표 발탁입니다. 일단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활약이 좀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키움이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에까지 올랐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투수들을 잘 이끈 이지영 선수의 공이 컸다는 네.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이지영 선수에 대해서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실력도 빠지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양의지 선수의 이을 이제 사실 차세대 국가대표 포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맞습니다. 또 눈에 딱
뛰는 한 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이제 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이제 25세 만 25세 이하로 네.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규정을 했는데 이 25세 이하 포수들 중에 지금 눈에 띄는 선수가 롯데 정보근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정보근 선수도 아직까지 타격 쪽에서 특별한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고 아직까지도 와일드 카드를 또 써야 되나 이런 시선도 아직까지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작년에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미뤄지기 전에 네네. 이 와일드 카드를 무조건 포수 쪽에 쓰겠다라는 그렇죠. 좀 네. 생각이 있었고 음. 그 이제 좀 후보군이 이번에 좀 FA를 네. 했던 선수들 음. 뭐 박세혁 선수랄지 아니면 유강남 선수랄지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선수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포수 이제 선수 선발 제한이 있나요? 2명으로 제한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2명밖에 없는 게 좀 불안하거나 하진 그렇죠. 않을까요? 이게 이제 WBC 규정에 있습니다. 어. 약간 그 축구의 골키퍼처럼 세 특이한 명. 예, 예.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2명 미만이 대회 기간 중에 되는 경우에는 산하 의사의 검진을 받은 다음에 다른 포수로 엔트리 교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더군다나 대회가 도쿄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리라든가 시간적 부담이 좀 덜한 편입니다. 바로 이제 수혈해 수 있겠네요. 네, 당초 이제 대표팀도 사실 포수를 3명까지 한번 고려를 했다가 네. 이러한 이유로 2명으로 줄이고 네. 대신에 이제 투수 쪽을 1명 늘리는 맞습니다. 방안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철벽 내야 수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타선과 함께 수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정연호 KBS 스포츠 PD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포지션별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투수, 포수, 이번엔 내야수 살펴주시죠. 네, SSG 최정 선수를 비롯해 키움 김혜성, LG 오지환, 그리고 KT 박병호, 강백호, 그다음 샌디에이고 김하성, 세인트루이스 에드먼, 그다음 피츠버그 최지만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내야진의 경우는요 역대 최강 전력 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이 현직 메이저리거가 셋이나 있습니다. 일단 대표팀은 1루수 최지만, 2루수 에드먼, 유격수 김하성 선수로 이어지는 그림을 구상 중입니다. 네. 다만 최지만 선수의 경우 부상 이슈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토미 에드먼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한국 이름으로 하면 곽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세인트루이스에서 주전 2루수고 음. 2021년 시즌에는 내셔널리그 실버 골든글러브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오. 그 당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수비를 잘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2루수도 되지만 3루수에 유격수에 심지어 외야수까지도 만능이군요. 소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2루수를 하면서 타선을 또 어떻게 가져갈지 톱타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토미 에드먼이 어떤 타순 그리고 어떤 수비 포지션을 가져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루수의 토미 에드먼 그리고 유격수의 김하성 이 둘의 호흡 기대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스톤 콤비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경우 수비 하나는 정말 걱정 없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에드먼 선수 이미 골드글러브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네. 김하성 선수도 지난해 수상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후보에 올랐거든요. 네, 네. 그만큼 수비력을 인정받은 두 선수가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 KBO 최고 유격수는 오지환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행복한 고민인데 네. 이렇게 사실 오지환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에 유격수 이외 포지션에 출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만큼 유격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데 네. 이 김하성이 또 현직 메이저리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기와만 김하성을 3루수로 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혹은 오지환 선수가 지명타자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루수에는 또 최정이 있잖아요. 요것과 좀 맞물리는 네.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최정 선수는 전문 3루수 중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그렇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산 허경민 선수의 경우 부상으로 좀 본인이 고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3루가 이 핫코너잖아요. 네. 견고한 수비가 뒷받침돼야 하는 곳인 만큼 이 최정 선수가 예상치 못한 뭐 부상 등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네. 다행히 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하성 선수가 3루로 이동하고 이 경우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단의 허락이 없는 거죠. 구단의 허락이 있어야 이제 출전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구단 내에서 승선회가에서는 허락이 필요한데 본인의 의지는 반드시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야로 가볼까 합니다. 이혜진 기자, 외야수도 짚어주시죠. 네, 키움 이정우 선수를 비롯해 LG 김현수, 박혜민, 기아 나성범, NC 박건우 선수가 승선을 했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좌타자입니다. 유일한 우타자는 NC 박건우 선수입니다. 이강철 감독 역시 외야가 너무 좌타자 일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박건우 선수를 선발을 했고요. 다행히 이정우, 박혜민, 나성범 선수 등이 자완 상대로도 그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모아서 이름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희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매일 보던 이제 프로야구의 최고 선수들만 모아놓으니까 이거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또 이제 다른 나라의 경쟁력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연스럽게 타선 공격력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좀 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국민거포인데 예. WBC 출전은 또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과거 이제 뭐 프리미어 12에 출전한 적은 있었지만 메이저리그에 어쨌든 경력이 있는 선수기도 하고 재작년에 부진했지만 작년에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회춘했던 것만큼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풀이 무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네. 같은데 나성범 선수가 2020 시즌을 마친 뒤 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도전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응찰이라는 좀 쓴맛을 맛봤는데 당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게 현실이 좀 엄격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디 나를 가져가지 않은 데려가지 않은 구단들아 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겠다. 네. 네, 아쉬움의 눈물을. 맞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이강철 감독은 벌써 호주로 출국을 했다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WBC 준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 5일 호주 시드니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진가병 배터리 코치, 정현욱 투수 코치, 또 심지어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약 닷새 동안 이제 호주 대표팀을 분석하기 위해 이 리그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선수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호주로 모든 스텝진을 또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건 아무래도 네. 호주전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1라운드에서는 1위도 좋지만 2위를 해도 어차피 상위 라운드에 진출한 건 똑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호주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놓으면 다음 경기인 일본전에서도 좀 더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뒤이어지는 중국과 체코 경기에서도 좀 더 대표팀 분위기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인 호주전을 잘 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한일전이 굉장히 관심이 가지만 네. 호주전이 어떻게 보면 한일전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 체코, 호주 네.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상대적인 약체인 중국과 체코를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호주가 관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대표팀 경기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2월 14일부터 2주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하거든요. 네. 3월 1일에 잠시 귀국을 했다가 4일 다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서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한신 등과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쿄돔으로 입성을 하는데요. 한국은 3월 9일 호주전을 시작으로 10일 일본전, 12일 체코전, 13일 중국전 순으로 치릅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뭐 이제 각 프로 구단, 소속팀 구단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부상이 없길 바라야 될 텐데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한화가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을 그러니까요. 그대로 반영한 게 있는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많이 뽑혀도 걱정이지만 맞아요. 또 안 뽑혀도 좀 씁쓸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예비 명단이 나올 때부터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네. 담담히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하나의 또 동기부여로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맞습니다.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음에 꼭 승선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WBC의 아쉬움이 그대로 올 시즌 성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정현우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